곳곳에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수많은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우리 아이들의 통학길이 위험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사고 비율이 급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속도 제한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전면 시행되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법안 시행 이후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을 좀 주는 게 맞아. 막 가니까 사고 많이 나진 않게도. 운전자들이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죠. 서 있어도 넘어지면 차에 부딪히면 일단은 그 법이 적용이 되니까 학교 지나다니기가 사실상 힘들죠.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아무리 천천히 온다 그래도 얘들이 뛰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무조건 민식이법을 통해서 강하게 처벌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끝없는 문제점 제기로 진통을 겪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사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통학안전 조례 제정을 진행 중인 경기도 의회. 줄지 않는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고 아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는 통학길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색해봅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통학 안전 토론 프로그램, 오늘도 안전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안전길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김진아 의원입니다. 네, 아유, 네 분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셨네요.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어린이 통학 안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시작 전에 그 인트로 영상을 보셨잖아요. 확인하셨는데, 저도 정말 굉장히 깜짝 놀랐고 아주 그 안타까운 그런 화면들을 봤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에 임하시는 각오랄까요?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로 김진일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돼서 법이 제정된 것은 95년입니다. 제정 이후에도 우리 어른들의 운전에 대한 부주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목숨을 잃고 다쳐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25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겪어왔는데요. 그 민식이법의 시행과 함께 보행자가 자동차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교통문화를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한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고 그것이 정책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듣고 이 의견들이 또 수렴이 되고
적용이 되는 날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저희가 유형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아봤는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표적인 아이들의 교통사고 유형으로 손꼽히는 3가지 사례. 우선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 탑승 시 일어난 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사고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무심결에 아이들이 따라하게 되는 어른들의 행동. 어른들의 주의 깊은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 가슴이 철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 심각성이 확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찰나의 방심이 한 어린이의 미래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그 쟁점인데요. 보니까 이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모두 발언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정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제가 오늘 자료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을 통해서 받은 최근 3년간 경기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상황입니다. 사실 경기도가 인구가 가장 많기도 하지만 경기도에서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린이 교통사고만을 따로 이렇게 집계한 건 없고요. 스쿨존에서 발생한 현황입니다. 스쿨존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정문에서 300m 전방에 빨간색으로 보도를 칠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10%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에만 해도 지금 123건에 132명의 아이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통학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쿨존 사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는 사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다음에 김진아 의원님 의견 주세요.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어른들과 국가의 책무겠죠. 그런데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60명,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는 연평균 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그리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발생 건수의 54%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망사고인 경우는 10건 중에 8건이 보행 중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안부 합동조사에서는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에 있어서 안전시설 요인을 32.9%, 그리고 운전자 요인을 30%로 통계 자료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듯 그 시설물의 설치가 교통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시인성 개선을 통한 운전자의 부주의와 교통법규 위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 당연히 중요하게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표지판이나 과속, 신호 위반에 대한 단속 장비, 그리고 교통 신호기 등 여러 시설물들을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60명이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게 정말 0명이 될 때까지, 그죠? 네, 저희가 그렇죠. 좀 안전에 대해서 법안을 좀 마련하고 지키고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은 김우석 의원님. 모두 발언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좀 확인 좀 할게요. 몇 년치 사망자수 한 해 건가요? 한 해 건 아니고요. 제가 통계 자료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합쳐서 6개년도의 60년. 평균. 네. 한 10명 정도 되는 건가요? 평균으로 따지면? 평균으로 따지면
교통사고 사망자 어린이가 60명, 그리고 그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로 들어오면 이제 6명, 이렇게 통계 자료가 잡혀 있습니다. 이제 좀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우리 네. 권정선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 있잖아요. 보면 이제 네네. 경기도는 증가 추세인 것 같은데 네. 전국 단위로는 좀 감소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경기도가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모두 발언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연말에 이제 여야 합의로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죠. 근데 그 직전에 11월 달에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우리 김진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전자가 그 주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시인성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또 이제 지시 말씀이 있으셨고 또 그런 게 있으려면 의식 개혁이,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대통령 말씀 이후에 이제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열리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정리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은 국가의 책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자꾸 보다 보니까 아직도 과속, 신호 위반, 또 불법 주정차 등이 빈번하다. 이거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일 테고 이것을 통해서 경기도에서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네. 저 이런 것을 좀 뭐 이야기하면서 차차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예산의 문제일 것 같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하게 빨리 집행을 해서 그런 안전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이제 여러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의 노력이 있을 거고 또 경기도원으로서 노력이 그 역할이 있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산 말씀을 그렇죠. 하셨습니다. 의식 개선에도 예산이 들어가죠. 거죠?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이제 권정선 의원님하고 김진아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경기도 내에서는 지금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안전해야 되는 우리 학교에서 스쿨존에서의 그 사고가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는 지금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2020년 7월 15일 날 사실은 그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해서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차차 이제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정확한 시설들과 운전자의 인식 개선 그런 것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드는데 왜 경기도에서는 증가하고 있는지 그 원인도 좀 분석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좀 궁금해지는데. 또 분석 데이터는 없고요. 이제 추론을 해보는데 경기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아, 인구가 느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따져보려면 사실은 이제 어린이 사고 관련돼서는 10만 명당 기준으로 어느 정도 사고가 나는지 건수로만 할 건 아닌 것 같고 비율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고요. 또 이런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교육평가위원을 일임하고 계신 허 교수님께서 또 의견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가천대학교에서 이 석박사 안전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허욱입니다. 오늘 통학로 안전에 관한 짧은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립번개안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번개 맞아서 죽거나 부상당할 확률은 최대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자녀가 1년간 기준으로 교통사고 당할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청 보험사 통합 DB에 따르면은 작년에 교통사고로 193만 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청 통계보다 무려 5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경찰청 통계에는
가벼운 교통사고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고 내놓고서 보험료 안 타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 통합 DB 통계는 193만 명입니다. 이 193만 명을 전체 인구로 나눠보면은요, 3.7% 나옵니다. 즉,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27명당 1명꼴로 1년에 교통사고로 사상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끔찍합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런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내가 이런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은 이런 사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이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한 다음에 후회를 하는 거죠. 특히 어린이는 더 높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행동 능력, 판단 능력, 위기 대응 능력, 집중 능력 모든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사고에 더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어린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다 사고 다발 지점입니다. 어린이는 사고의 독립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쿨존에 통학로 안전에 대한 법도 만들고 단속도 하고 강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 될 우리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조차도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명에서 좀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1학년 아이 2명이 하굣길에 이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한 아이가 던진 물건이 불법 주정차에는 차 밑으로 들어갔죠. 한 아이는 물건을 꺼내려 들어갔고 다른 아이는 뒤에서 지켜보다가 그 차가 뒤로 급후진해가지고 두 아이가 목숨을 잃은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요, 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게 우리가 3 정책을 잘 펼치라고 합니다. 2로 시작되는 세 가지 정책인데요. 첫 번째가 에듀케이션 교육입니다. 두 번째가 엔지니어링 안전시설이고요. 세 번째는 엔포스먼트 단속입니다. 가령 선진국에서 이 학교와 가정에서 안전교육을 잘 받는 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운전자한테 가서 차 밑에 제 물건 들어갔어요. 꺼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단순해가지고 차 밑에 물건 들어가면은 물건만 꺼낸다는 것만 생각하지 운전자가 앉아있는지 뒤로 후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위험성을 알고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불법 주정차 못하게끔 안전시설만 잘 설치가 됐더라면 불법 주정차 못합니다. 만약에 이 경찰이 단속만 철저히 했으면은 불법 주정차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아이는 이렇게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건데 교육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단속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스쿨존의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가 어디가 스쿨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뭐를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고 단속당할 확률이 좀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부족한 특성 때문에 사고 납니다. 첫 번째가 조급성입니다. 우리 어린이는 항상 뛰려고 합니다. 그러나 뛰면은 그만큼 사고율이 높죠. 주정차된 차량새에 뛰어가면은 그만큼 사고율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모방성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중에 가장 많은 게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무단횡단하는 어른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자녀를 데리고 하는 무단횡단은 자녀에게 교통사고 나는 법을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성, 자기중심성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밑에 물건 들어가면은 내가 꺼내려고 하는 거를 운전자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사고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선진국에서 당신 자녀가 교통사고 날까 불안하면은 세 가지 습관을 길러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70% 이상이 보행 중 사망이고요. 스쿨존 내 사고의 80% 이상이 보행 중 사고입니다. 이 안전한 보행을 위한 세 가지 습관. 첫째가 우선 멈추는 습관입니다. 항상 길을 건널 때는 우선 멈추는 습관. 두 번째는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입니다. 저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습관이죠. 세 번째 습관은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입니다. 우리 아이가 길을 건너는데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으려다가 엑셀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를 보면서 건너는 거죠. 그래서 우선 멈추는 습관,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 이 세 가지 습관만
몸에 길러서 실천으로 옮겨준다면은 노력하는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허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보행 특성, 그러니까 조급성, 모방성, 단순성 이 세 가지만 저희가 좀 인지를 하더라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좀 다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에 뭐 한 6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 가족들과 이웃의 어떤 그 정신적인 아픔과 상처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의 이런 아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의원님들은 들으셨을까 궁금합니다. 김진희 의원님? 최근 3년간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보면요. 안타까운 게도 도내 네. 경기도만 따져봤을 때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작년에는 2,920건입니다. 2,920건입니다. 실제로 사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이 다친다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3년 동안에 스쿨존 내 교통사고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래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 건수는 확연하게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한 속도가 스쿨존에서는 30km 아니겠습니까? 네네. 단속 건수가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도민의 인식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또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안전에 대한 장치,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김우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좀 특이사항인 게 과연 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봤을 때 단속 규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라는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기 위해서 성인들은 운전할 때 주의를 해서 해야 한다는 건데 그걸 잘 지키지 않아요. 근데 왜 잘 지켜지지 않을까 보니까 지금 구분해 보면 범칙금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일반 도로는 4만 원이고요. 이제 그 보호구역 내에는 8만 원인데 사실 사고가 일어나는 경위들을 보면 시야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럼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불법 주정차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과태료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8만 원이에요. 네.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 해서 사고가 날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라는 얘기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전면적으로 다 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그 과태료 범칙금을 상당히 좀 올려놔야지만 의식 개선이 되고 안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숫자를 보면 그 징수하기 위한 목적 같아.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예, 권정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영상에서는 그 세 가지만 나왔는데요. 그 용인에서 발생했던 혜인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서 차량이 후진하면서 아이를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났던 건데 주변에 어른들이 계셨는데 좀 긴밀하게 조치를 하지 못해서 사망사고까지 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인천에서 그 발생됐던 태호 이찬희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설 축구클럽 그 차량이라 보니까 어린이 보호 차량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린이 보호 차량과 어린이 보호 차량이 아닌 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솔자가 타고 있느냐 안 타고 있느냐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상황이 좀 더 심각하고 수습도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좀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진아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의? 네,
저희 같이 오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네. 일단 이런 강연들이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많이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이런 강연은 여기 와서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어린 아이의 특성을 좀 알고 어른들이 먼저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우석 의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아까 교수님 설명하신 3가지 중에서 그 단속 부분 있죠. 그 중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그 주변에 있는 제 또래 그 어머님들이 한참 그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게 시설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들 신경을 쓰는데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강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불법 주정차가 그냥 보행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어린이 사고를 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라는 거 저희가 또 한 번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 통학길 안전사고,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최우선시 되고 있는데 최근 많은 이슈가 있은 뒤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이 속도 제한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과연 시민들의 운전 습관은 얼마나 변화했을지 저희가 관찰 카메라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교. 매일 이용하는 길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앞 차로에 대해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을지 여쭤봤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빨리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길 다닐 때도 항상 건널 때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건너고 하여튼 주위를 살피면서 걸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통학길 최대의 불안 요소는 운전자의 과속 운전. 과연 학교 앞 제한 속도는 잘 지켜주고 있을까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초등학교 앞에 2차선 도로입니다. 이곳에는 보시다시피 어린이 보호라고 돼 있는 교통 표지판도 돼 있고요. 속도 계기판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과연 이 학교 앞에서 운전자분들은 이 속도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직접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하루에도 많은 양의 차량이 오고 가는 스쿨존. 조금의 망설임 없이 달리는 차량이 쉽게 눈에 띄는 가운데 대부분의 차량은 제한 속도에 크게 못 미친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오랜 시간 지켜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께서 지켜보셨듯이 저도 이곳에서 한 30분 정도 지켜봤거든요. 속도를 지키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제한 속도가 30km 이하로 다닐 수 있는 학교 앞 도로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다닌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속도를 낮춰주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의 생명이 갈려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거리 통학로. 안전 속도만 지켜도 아이들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아이들이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차들이 빨리 다니면서 사고 나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학교 앞에서는 쌩쌩 달리지 않고 천천히 달렸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통학로 주변의 안전 실태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고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여러분들의 배려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학교 앞에 나가서 어떤 그 학교 앞을 지나는 차량들의 그 속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그 스쿨존이 30km가 제한 속도인데 50km 이상씩 달리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스쿨존 의식을 못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어떤 의식이 거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자, 앞서 짧게 강연을 진행해 주신 허 교수님 강연 마치시고 지금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천대학교에서 우리 안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국가안전관리 석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허욱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런 교통 안전에 관해서는 뭐 손꼽히는 전문가시잖아요.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차츰 좀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앞서 본 영상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많은 분들의 그 바람처럼 저희도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진짜 안심할 수 있는 등굣길이 완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늘 초등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빼놓지 않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도 많은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 차 조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보다는 안전하게 학교를 다녀오면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근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운전자들이 제한 속도를 아직은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볼까요? 김은석 의원님? 사실 뭐 과속을 했다고 해서 처벌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과속을 했는데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겠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속도를 제한을 해놔서 30km 이하로 다녀라. 근데 네. 그거에 이상되는 과속을 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내게 하는데, 사실 제일 웃겼던 게 이걸 보면서 30km 이하로 다니라고 했는데 60km를 더 초과했을 경우에 이 과태료가 16만 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 정도 달리면요, 그냥 부닥치면 다 죽어요. 근데 그런데 지금 16만 원 하는 건 이거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에 경찰청 통계를 한 달간 좀 통계를 내봤는데, 과속 단속에 걸린 게 지금 12만 5천 건이에요. 네.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면 저 상태에서 지금 측정을 해 범칙금 부과하는 카메라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설들을 충원해주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30km 이상으로 50km, 60km를 달려도 과속 카메라가 없다면은 그냥 어떤 달리는 벌칙금도 없는 거죠? 그렇죠. 과속 단속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달리는 건데, 아까 우리 영상으로 봤던 학교는 분명히 카메라가 없다. 단속 카메라가 없다.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죠. 무조건적으로 좀 카메라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걸 달으려고 계속 예산을 반영하고 어디가 안 돼 있는지 실시를 파악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식이법에 이제 CCTV 설치를 의무화시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전 지금 아마 경기도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지금 CCTV가 계속 설치가 될 겁니다. 네. 자, 운전자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권 의원님? 지금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거는 계기판, 그 속도 계기판의 위치가 좀 너무 높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운전자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그 신호등 그 높이가 아니고 좀 볼 수 있게 조금 계기판의 위치가 좀 변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우리가 못 보고 지나칠 수도, 몰라서. 멀리 그죠?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속도 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좀 잘 보일 수 있겠다, 위치를. 그래서 계기판의 위치가 조금 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우리가 모두가 이제 유아기를 거쳐서 이제 성인이 되는데 아이들의 특성에 습성이라고 해야죠. 습관처럼 몸에 배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 허욱 교수님께서 참 자세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조급성? 아이들은 모방성, 단순성. 어떤 거에 몰입을 하면 그거 하나밖에 볼 수 없다는 거를 어른들은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를테면 공이 굴러가면 공을 잡으러 가다 아이들이 사고가 나는데, 공이 굴러갈 때 운전자들이 볼 때는 아이들도 내 차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공이 가는 방향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
또 이제 그 특히 저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사고가 높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사방을 보는 그 시야가 아직 유아기 때, 저학년 때는 다 확보되지 않는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앞으로 딱 해서 앞면만 보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도 건너편에 부모든 아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 옆에 주변에 차가 오는지를 살피지 않고 그냥 뛰어가서 정말 사고가 보는 앞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의 그 습성을 잘 인지해서 어른들이 운전하는 어른들이 늘 그런 부분을 배려하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내 차를 봤기 때문에 피하고 움직일 거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나게 할 때까지 배려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성인들도 그런 그 어린 시절을 분명히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냥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조급성, 모방성, 단순성이 있다 어린이들은 그 사실을 늘 저희가 상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게 학교 앞도 그 시설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꼭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필수 설치를 바라는 메시지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필수 시설물이라면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김진아 의원님? 일단 그 필수 시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민식이법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외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 모델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는 공통 필수 시설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점과 종점을 알리는 통합표지, 그리고 주정차 금지 주의 표시,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 표시, 그리고 속도 제한 노면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도로의 기능이나 보행 안전성, 그리고 횡단 안전성 등을 고려를 해서 차량 속도를 저감시키는 노면 요철 포장이나 과속 방지턱, 그리고 보행 안전시설에 시선 유도봉이나 방호 울타리 같은 것들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정차 금지 시설, 그리고 그 외에 횡단보도 집중 조명 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우리 김진아 의원님은 결혼하셨나요? 네. 저는 결혼은 한 지 좀 됐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제가 뵙기에는 20대 같아 보여서 혹시 하셨나? 앞자리가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는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결혼은 한 지 좀 됐는데 아직 네. 아이는 없고요. 아, 네. 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제 어린이라고 표현하는 그 아이가 10세 이하 이제, 네. 아이들이 많아서 간접 체험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카나 네, 저희 네. 친구 아이들 그런 걸로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인생을 가지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전한 환경에서 낳고 싶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계획대로 되지 않네요. 네. 자,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또 멀리 해야 될 그런 시설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김진희 의원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필요한 시설만큼이나 꼭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시설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예를 들면 노상 주차장이나 또 버스 정류장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운전자의 시선을 가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또 덧붙이면은 그 어린이 놀이터가 네. 학교 건너편에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린이를 자극하는 그 시설들. 어린이는 아까 권전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쪽으로만 집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놀이터에 친구가 놀고 있다면 그냥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동선을 그 차량의 동선과 어린이의 동선이 겹치지 않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경기도에서도 3기 신도시가 계속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두고 학교 앞 정문이 앞에 도로하고 겹치지 않고 그 보도 쪽에 이제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어린이 입장에서 보는 그런 배려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같이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교통약자라면
네, 어린이와 뭐 그렇죠. 어르신, 장애인, 노인들, 예, 네, 장애인을 를 포함해서 하는 개념입니다. 6세 이하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지금 저 보호자까지도 지금 교통약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네네. 그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제 지금 시속 30km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신호 체계가 30km에 맞춰져 있지 않고 빨리 가야 저 신호를 받을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분이 지키겠습니까? 좀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죠. 그렇죠. 운전자가. 30km로 가야만이 정확하게 신호가 체계가 연동이 되는 그런 또 세심한 배려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이 키우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사를 다니면 항상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횡단보도가 가능하면 좀 없는 그런 초등학교를 제가 보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시설물 외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시설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아주 중요한 내용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선 좀 요 생소할 텐데 민호배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민호배 방정식, 우리 저 교통정책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이 민호배는 1967년에 동경도지사 이름입니다. 이 동경도지사 취임하자마자 도로의 주인은 차가 아니라 보행자다, 사람이다. 이래가지고서 기존의 도로 빼기 차도는 인도였습니다. 이거를 도로 빼기 인도는 차도로 바꿨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인도 위주. 그렇죠. 거죠. 도로를 만들 때 인도부터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차도가 안 나오면은 그냥 못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교통 정책의 큰 축이 사람보다는 자동차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 통학로의 좁은 이면도로, 보통 이면도로라면은 한 7, 8m밖에 안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네. 이런 도로마저도 양방 통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도로는 우회할 수 있는 도로만 있으면 다 일방통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일방통행으로 바꿔줘가지고서 보차도 경계 턱을 설치해서, 가드레일은 비싸니까 턱을 설치해서 차의 동선과 이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시켜줘야 되죠. 우리 학생들 동선과 분리시켜주고 부득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충 지점에서는 보행자 속도로 달리게끔 해줘야 됩니다. 네. 5km거든요. 네. 5km고. 그래서 우리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스쿨존에서 정말로 속도를 죽여야 됩니다. 속도를 죽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 속도가 당신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 와닿네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스쿨존, 또 아까 우리 의원님들 불법 주정차 근절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불법 주정차가 왜 하면 안 되냐면요.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해 보면은 뛰는 게 사고 위험이 7배가 높고요.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뛰어횡단하면은 사고 위험은 18배가 높습니다. 결국은 주정차하는 사이에서 우리 아이는 항상 조급하고 뛰려고 하니까 뛰면은 결국 그 차에 가서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법 주정차, 아까 의원님 또 단속 이런 것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좀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면서 교육 홍보 통해서 지키도록 유도하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니까 참 부끄럽지만 불법 주정차를 저는 그냥 뭐랄까 보행자들의 방해가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정말 어린이 사고랑 그렇죠. 밀접하게 관련이 있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속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속도가 당신을 죽인다. 정말 명심해야 될 그런 명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 앞 시설물이 잘 설치되어서 또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 직접 학교 앞으로 나가서 저희가 시설물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저는 지금 한 초등학교의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학교 앞의 도로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 있는가 반면에 불필요한 시설물도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현황은 어떤지 지금부터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 아이들의 안전을 담고 있는 길인 만큼 반드시 설치해야 할 시설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필수 설치물이 얼마나 잘 설치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이것이 옐로 카펫인데요.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안전하게 기다리고 또 운전자들로 하여금 이곳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좀 더 빨리 인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옐로 카펫이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라고 합니다. 옐로 카펫은 최근 스쿨존 필수 설치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자, 이렇게 교통시설물들을 쭉 둘러보고 있는데요. 다 설치가 잘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뭇가지에 교통시설물이 가려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애써 잘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보다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는 여러분의 관심으로 충분히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학교 앞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저도 옐로 카펫이라든가 안전 센서는 제가 잘 이렇게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앞 필수 시설물의 경우에 어떻게 설치가 의무화가 돼 있나요, 김진아 의원님? 현재 그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아까 그 신호 같은 경우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 표지, 그리고 가속 방지 시설이나 차량 미끄럼 방지 시설, 그리고 보호구역 도로 표지, 도로 반사경, 방호 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신 영상에서는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방호 울타리랑 미끄럼 방지 시설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설치가 만약에 미비할 경우에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되는 법안 같은 게 없는지, 만약에 의무화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그걸 처벌하는, 학교입니까? 아니면 뭐 그쪽에 어떤 구청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이제 뭐 지정을 하는 것 같고요, 스쿨존을. 네. 근데 그거를 지정을 해놓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도 경찰하고 또 이제 협력 관계가 필요한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은 없죠, 당연히. 또 이거를 뭐 강제할 수 있는, 인신구속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열심히 해줘라, 위험하다. 그런 건데. 이제 아까도 보니까 센서로 속도를 잡았단 말이에요. 스쿨존에 들어오는데 48km. 근데 아까 내 아이들한테는 뒤로 물러나래요. 근데 어른들한테는 측정만 하고 얘기는 안 해줘. 네. 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속도를 줄이라고. 측정하면서 동시에 그냥. 그 정도 기술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네, 굿 아이디어인데. 그리고 깜짝 놀라서 줄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소리 꽉 지르든가 뭐. 근데 일단 뭐 이제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도로 위에서는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운전자가 조심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상황들은 정부하고 지자체가 이제 노력을 해서 그런 시설 보완을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교통안전시설을 뭐 설치를 적극적으로 이제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 보니까 이제 6개 부처예요. 우리는 6개 부처에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보니까 2020년에만 2,060억을 쏟아서 이제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뭐 1,500대를 하겠다, 신호등을 뭐 2,200개를 하겠다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경기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경기도는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모든 스쿨존의 설치기를 다 갖고 있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운전자 위주의 어떤 조례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운전자가 또 보행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도 우리 모두의 내 아이일 수 있고 옆집 아이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인식 개선이 아주 시급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시민의 어떤 강한 목소리, 이런 것도 필요하고, 우리 또 방송에서 또 이런 어떤 의식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또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방송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어린이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도로에 사고를 봤더니 65세 이상이 훨씬 많아요, 사실 지금. 근데 그분들도 이제 활동성 부분에서는 이제 어린이처럼 취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시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대를 묶으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손주와 그 네.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지금 우리 이 전체 교통사고 중에 한 4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사고고요. 거의 뭐 보행자 사고가 한 60% 육박할 정도로 보행자 사고가 많아요. 어르신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교육해 보면은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손주가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 손주의 안전이랑 뭐 다 각별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한번 3대를 이렇게 아우러 가지고서 하여튼 보행 중 사고가 아주 심각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 보행자 면허증을 주는 체험 교육을 합니다. 보행자 면허증을 주는 체험 교육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프랑스의 축구 영웅 지단이 보행자 면허증의 대부라고 불릴 정도로 보행자 면허증을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보행자 사고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챙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손주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 걸 함께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그런 구도로 간다면은 저는 같이 이렇게 좀 해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보행자 면허증.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보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안전 인식에 대한 그런 면허증인가요? 예. 그 제가 전에 한번 이걸 어느 언론에다 칼럼을 한번 썼습니다. 썼더니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럼 보행자 면허증 없으면 보행도 못하냐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보행자 사고가 심각하고요. 뭐 횡단보도로는 오른쪽이 안전하고 우산은 오른손으로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 위험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놓고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보행자 면허증 교육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런 체험 교육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을 주고 이 면허증을 받은 우리 아이는 가족들에게 또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뭐 그런 식으로도 하는데 보행 중 사고 예방에 아주 크게 기여한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이 어떻게 보면 노인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교통 약자라 서로 유형도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경기도에서는 통학 조례를 제정하고자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김 의원님. 예. 기존에 조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뭉뚱그려서 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너무 선언적인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에 이제 담았는데요. 예를 들면 바닥 신호등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옐로우 카펫, 음성 안내 보조 장치, 차량 속도 저감 장치.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속도 저감에 대해서는 뭐 과속 방지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 운전자의 그 주의를 더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합 차량 정류 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게 지금 7월 달에 이제 개정돼서 이제 지금 시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 능동적인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하면 안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규정도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을 언제 폐지하거나 이전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 예. 그리고 그 어린이 통학로 내에 차량 진입 제한을 계획을 세워서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도록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스쿨존에 이렇게 진입하면은 자동차가 자동으로 좀 속도가 이렇게 제어되는 뭐 이런 것도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뭐 전기차도 운행이 되고 뭐 그런 거는 좀 안 될까요? 이제 트래픽 카밍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저 선중에서는 법까지 만들었는데요. 트래픽 카밍 우리가 캄다운 시킨다고 하죠. 진정화. 그래서 교통 진정화 기법, 교통 평온화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운전자를 괴롭히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못 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죠. 네. 전에 제가 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보통 유럽은 이렇게 이 호수차로가 많습니다. 네. 근데 멀쩡한 도로가 2차로를 가다가 차로를 하나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화단을 조성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유발되는 거고 그렇게 한 이유가 보니까 바로 그 앞에가 통학로가 이렇게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그냥 이렇게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지금 대세가 속도를 죽이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 한 국가가 이 사람을 우선하냐, 차를 우선하냐를 보는데 기준이 이 신호 주기를 보면 압니다. 보통 한 차로가 3m면은 왕복 4차로 하면 12m 가까이 되죠. 네. 우리는 현재 1초당 1m를 가는 거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새 조금씩 더 길게 주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일본은 1초당 0.5m를 줍니다. 반? 보다 우리보다 또 2배를 더 길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멸도 우리는 3분의 1만 지나면은 전멸을 줍니다. 네. 깜빡깜빡 하면서 깜빡거릴 때는 다음에 건너가라. 근데 워낙 깜빡거리는 게 길으니까 뛰면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뛰는데 이게 바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사고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 안전에 관한은 참 배울 게 저는 많다고 보는데 일본은 5분의 4 정도 지나면은 전멸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조금 보행자를 더 배려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돼. 특히 스쿨존은 더죠. 어린이는 이렇게 이 럭비공으로 비유합니다. 이 럭비공 튕기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더 어른들이 보호를 해주자는 겁니다. 네, 저희가 뭐 지금은 일본에 못지않은 선진국이잖아요. 교통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미비한 점이 좀 많이 있다. 예, 고쳐나갈 어떤 그 여지가 지금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그 통학 조례 그 제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권 의원님. 네, 김진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아까 이제 뭐 지난 7월에 공포가 돼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조례에 대한 부분에 이제 우리 김진일 의원님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허 교수님이 얘기하시던 그 3대가 묶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운전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살펴봤는데 사실 제가 손녀가 있습니다. 벌써요? 그래요? 예, 4살인데 엊그제 이제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아이가 제가 좀 그 보도를 약간 밟고 서 있었나 봐요. 네. 저희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랬더니 와서 이렇게 손으로 밀면서 안 돼요. 지금 빨간불이라서요. 조금 뒤로 물러야 돼요. 이러면서 손주가요? 예, 4살 먹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부끄럽기도 하고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서 있었지 저는 앞으로 나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보고 있다 파란불이 되니까 이제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그 파란불과 빨간불에 대해서 신호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정말로 파란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을 때 뛰기도 하고 바쁘면 또 미리 이렇게 한 발 내밀기도 했었는데 정말 한 번 이렇게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쓰면서도 보도블로 혹시 밟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뒤로 조금만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그런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늘 몸에 배어 있고 했기 때문에 조금 한 발 더 나가 있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데 아이들은 정말 정확하게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3대가 하는 교육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정말 몸소 딱 느끼면서 정말 한 방 먹은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유아기 때부터 아이들에게 횡단하는 교육을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저 의원님, 제가 이런 학교 선생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사실 일반인들은 다 파란불 합니다. 근데 사실은 파란불이 없어요. 초록불이죠. 녹색불, 초록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전에 1학년 아이가 이 교육을 잘 받은 아이가
울면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 못 가고. 왜요? 파란불에 가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파란불이 없더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가르치는 초록불, 네, 녹색불.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죠. 네, 맞아요. 우리는 그냥 파란색에 이렇게 녹색이 좀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이제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파란불, 그렇죠. 파란불 했는데. 아기가 초록불이라고 했던 것 글쎄,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파란불로 우리가 생각 배웠어요. 파란불로 빨강, 파랑. 아니 근데 그 손주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합니까? 할머니 닮은 것 같은데. 자기 말로는 엄마 닮았다고 하는데 엄마가 저를 닮았어요. 그렇군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이들 이렇게 사고 날 때 성비 비율은 좀 어때요? 궁금해요. 남자가 더 많습니다. 보통 여자 손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보통 한 6대4 아니면 뭐 6.5대 3.5. 그 왜 그럴까요?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돌진을 잘하기 때문일까요? 이 어린이 교통사고는 교통 노출도와 비례합니다. 즉 밖에 나와 있는 정도인데 교통 노출도가 가장 높은 계절이 봄이에요. 가장 높은 달은 4월, 5월, 3월 이때고요. 또 가장 높은 시간은 높은 요일은 토요일. 또 시간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결국은 놀기 좋은 만큼 항상 교통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남자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더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남자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활동량이 좀 남자애들이 그렇죠. 조금 더 많기 마련이니까 봄철의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를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학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 민식이법 얘기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민식이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작년에 우리 19년 9월에 아산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우리 9살 민식이 군이 학교 앞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차에 쳐서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막 국회에다가 탄원도 하고 대통령 앞에서 탄원도 하면서 만들어진 게 민식이법인데요. 이 법은 2개 법을 바꾼 겁니다. 첫 번째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가지고서 주된 통학로에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CCTV,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하도록 한 거고요.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사실은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죠. 뭐 사망 시에는 막 3년 뭐 무기징역까지도 할 수 있고 또 부상 시에는 뭐 1년 이상 징역에, 물론 뭐 벌금도 500만 원, 3천만 원 병가는 합니다만 이렇게 아주 강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이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아마 많은 운전자분들이 사실은 반대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여튼 그런 법이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이 법안이 발의가 된 이후에요. 현재까지도 이 찬반 양론이 거세게 부딪히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찬반 양론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김우석 의원님? 네. 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국민청원이 있었고요. 한 40만 명 정도가 민식이법을 통과시켜달라. 그리고 이제 통과가 됐죠. 근데 보니까 또 국민청원이 또 올라왔어요. 한 35만 정도가 찬성을 했는데 뭐냐. 너무 과잉 처벌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형법은요. 죄 지은 만큼 벌 받아라는데 너무 과하다예요. 그럼 이게 이제 형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비례성 원칙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억울해요, 막. 근데 저는 한 1, 2%밖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준수를 다 했어. 그래서 스쿨존 내에서 속도도 지키고 주의 유무, 뭐 전방 주시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반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민식이법에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는데, 근데 또 그걸 해석하면서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 판사들이 그 판단을 할 때, 아, 이 사람 정도라면, 아, 정말 억울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망에 이르렀을 때 무조건 징역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를 형성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쟁점 사항들이 부딪힐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정말 좀 많은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도 만들면 안 되는 건데 어린이 보호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진짜 억울한 사람이 발생된다면
다시 좀 일정 정도는 조정되는 게 어떻겠냐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식이법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이 지금 있는데 그게 조금 과한 부분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최근에 이제 유턴을 하면서 이제 아이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네. 민식이법 사망 사고예요. 근데 당분간 생기진 않겠지만 장래에 진짜 억울한 사람이 생겼을 때를 이제 예측을 해 보는 건데 그런 경우까지도 좀 감안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민식이법에는 찬성을 하지만 어떤 정말 운전자가 모든 규칙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약간 있을 수 억울한 있어요. 면도 네. 있다. 그게 네. 좀 과하다 이런 의견들이잖아요. 그럼 김우석 의원님의 개인적인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뭐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과하다고 봐요, 사실. 근데 그래요? 판례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장량 감경 같은 것들이 이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이고 무조건 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서 3년형 징역형부터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적용 규정으로 본다면 좀 강하다 너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글쎄요. 근데 정말 그 유아를 키우고 있는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도 좀 궁금하기도 그 입장이면 하고. 당연히 이게 찬성이 가야 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놓고 전체 국민을 내게 이제 적용되는 때? 법률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특정 이익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너무 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정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을 이 법을 만들면서 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시간을 좀 획일적으로 24시간 지금 여기는 다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6시라든지 뭐 7시라든지 등하교 시간에. 학교가 다 끝나고 나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용의 그 융통성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밤이 뭐 늦어서 12시인데 30km로 그냥 서 있다든지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났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이제 방금 전에 우리 김우석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법규와 여러 가지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자기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도 보지도 않았고 시각적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했어도 아이가 와서 부딪혔을 때는 일단은 뭐 횡단보도 사고일 경우에 스쿨존에서 일어나면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부분의 형평성의 문제고 저는 이제 적어도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좀 교통 흐름을 감안해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듣고 보니까 좀 그러네요. 늦은 밤이라든가 뭐 주말이라든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에 민식이법 놀이라는 게 극히 일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민식이법 놀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가서 막 부닥치는 거예요, 그냥. 왜요? 부닥치면 이 사람이 되게 위험에 빠지잖아요. 그쵸. 그 협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건 부모의 초등학생들이 뜻인가요? 초등학생들이 그 안전지대 내에서 운전 차량에 대해서 막 쫓아가서 부닥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놀이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극히 일부긴 하지만 역으로 어떻게 보면 이용한 그렇죠. 뭐 이런 얘기죠. 뭐 어른들로 따지면 보험 사기 정도인 건데 그런 것들도 지금 언론이 좀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그렇군요. 우리 김진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 법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요. 이제 아마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시간 말씀하셨지만 사실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할 수 없지만 네, 그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 구역이다라는 인식이 명확해지려면 사실 그런 시간에 대한 것보단 그 장소에 가면 당연히 여기선 서행을 해야 무조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자리 잡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시간에 대한 융통성보다는 제가 이 법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게 굉장히 빨리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아마 제일 문제가 그렇죠. 되고 있는 걸 거예요. 이 특정 범죄라고 하면 사실 음주운전이나 뭐 뺑소니나 이렇게 고의성이 명확한 뭐 심신미약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도 저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고의성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이 스쿨존에서 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과정에 신호 위반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차선을 추월해서 앞질렀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정한 그 위법 행위에 대한 팩트가 명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조심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라예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판례가 형성이 되지 않은 건 당연히 법 개정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한 건데 이게 온전히 사법부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일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시설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설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장치들 당연히 다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역에 오면 당연히 속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 특가법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당연히 가중처벌되는 건데 너무 광범위하다. 요거는 보완해야 되는 점이라고 사실은 저도 이제 김진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네. 이제 음주운전 얘기하셨잖아요. 네. 운전자의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런데 이런 가중처벌을 하는 이 민식이법 같은 경우 운전자가 주의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그 급박한 상황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적용된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법의 이익 형량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조금 한 가지 더 생각을 했던 게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저녁도 주차 많이 해놓으시잖아요. 금지긴 하지만. 그랬을 때 그 이중 주차 해놓거나 아니면 그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을 텐데 그 차량에는 책임을 전혀 물리지 않고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만 100%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가?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법 개정할 때 반영이 됐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주정차는 강력해야 된다. 네. 특히 이제 뭐 스쿨존 내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예상되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주차장 확보도 좀 그러니까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으로 이제 그 주차장 확보 사업들을 하는 거죠.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원도심이라든지 구도심 같은데 주차장이 너무 없어요. 맞아요. 뭐 차를 들고 집에 갈 수는 없으니까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은 그런데 주차장이 확보하는 게 가장 그거를 줄이는데 일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주차장이 정말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면 학교 앞에다 아마 주차를 하거나 이런 수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김진일 의원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민식이법 자체는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한 다음에 25년이 경과됐는데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포함한 우리 교통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가. 너무 그 자동차 위주로 빨리 가는 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 대해서 민식이법이 이번에 제정이 되면서 어떤 인식 전환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법이 막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법 자체보다는 그 법에서 다른 그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운전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 가려고 운전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근데 피하려고 해도 꼭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합리적이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여기는 반경 300m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문을 기준으로 300m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어린이 보호가 필요 없는 어린이가 다니는 곳이 아닌데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런 하부 지침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허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뭐 민식이법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 저도 과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과하고 보완도 필요해요. 그러나 저는 1차적으로 우리 반성부터 해야 된다. 너무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 이 안전 정말로 스쿨존에서조차도 보호를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렇게 민식이처럼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차제 저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로 운전자들이 어린이를 보호해 주려는 그런 어떤 의식의 전환, 내가 운전 습관의 변환, 행동 변화 이런 게 저는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정착되어 가는 게 보이면은 저는 이건 좀 보완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는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아까 우리 의원님들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뭐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은 이 스쿨존에서는 내가 아무리 주의해도 정말 30km 이하 달리고 아무리 주의해도 사고 나면 다 민식이법에 적용된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이건 뭐 이견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뭐 법에서 판사가 판단하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현재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내가 주요 의무, 이 주요 의무라는 거는 가령 횡단보도 앞에서 내가 좌우를 확인해 가지고서 아이가 있냐 없냐 이런 확인하는 의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에서 다니고 확인만 하고 가면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는 인정이 되면은 사실상 민식법에 적용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론 이제 이걸 판사가 판단하고 뭐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이게 불안정스러운 건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처벌받는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막연한 면이 뭐 없지는 않다. 그래서 보다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민식이법을 세밀화해야 그렇죠. 된다. 그런 건 필요하죠. 예, 하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내비게이션에서 스쿨존을 알려주는 기능도 생겼다고 하는데 이 기계 발전보다는 정말 이 사람들의 의식 수준의 변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해외에서는 운전자 보행자가 모두 이 교육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되고 있는지 해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교수님? 우선 전에 제가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는데요. 거기에 스크롤 패트롤이 있더라고요. 스크롤 학교의 어떤 그 고학년들 중심으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요 아이들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단속권까지 줍니다. 아이들에게 단속권을요? 단속권까지 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정말로 운전자가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호주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 게 워킹 스쿨 버스입니다. 워킹 스쿨 버스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좀 자원봉사자분들이 한 2명이 일조가 돼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죠. 방향이 같은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안전교육까지 시켜주는 그런 워킹 스쿨 버스를 하고 있고요. 좋은데요? 예, 그리고 전에 제가 이 워킹 스쿨 버스 교육을 하고 나서 쭉 좀 제대로 잘 안 들으신 분은 꼭 마지막에 질문할 때 그러면 그 버스는 누가 주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버스가 되는 거죠. 본인이 버스가 돼가지고서 사람 버스죠. 그렇죠. 버스.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의원님, 아까 우리 저 손녀딸 얘기하셨는데 사실 3세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아까 제가 보행자 면허증도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도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미취학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부모와 함께 교통안전교육 다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인증서를 주고 이걸 초등학교 갈 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권장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 의무적으로 예방접종 확인서를 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저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은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아이들이 굉장히 흡수가 빠르고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보통 3세부터 우리 아까 손녀딸 3세부터 교육을 시켜주는 게 가장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데 만 3세 아니고? 그렇죠. 만 3세. 만 3세요? 만 3세부터. 그러면 4살 정도부터. 그래서 이런 이제 시설 보안, 교육, 단속 이런 게 함께 병행되는 게 가장 좋은 사고 예방법입니다. 만 3세는 우리나라 나이로 볼 때 5세예요. 그렇죠. 4세. 만 2세가 4세거든요. 그리고 좀 늦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만 2세 정도 되면은
그 어린이집에서 교통공원에서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을 매해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그 도로하고 똑같은 그 시스템으로 돼 있는 데서 손 들고 건너고 이렇게 신호등 바뀌는 걸 하면서 매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고 나서 그 수료증도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카드처럼 가지고 오더라고요. 아니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걸어 다닐 때부터 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요즘 예전보다 그러니까 예전 그러니까 좀 만 5세, 7살이 지금은 만 2세 정도 한 4살 정도면 그 정도를 다 알아듣어요. 네, 네. 아, 오늘 정말 여러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본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나눈 내용 중에, 요것만큼은 꼭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통학로 안전 지수를 개발해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가 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하고 저희 가천대가 지금 통학로 안전 지수를 개발해가지고 학교마다 통학로의 안전 점수가 몇 점인지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걸 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시설적인 측면에서 뭔가 통학로의 안전 정도를 정량적, 정성적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해서 조사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순위 발표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선의 경쟁도 하도록 하고 각 운영할 주체들이 더 노력을 통해서 순위를 높여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나가면은 저는 아주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통학로 안전 지수를 통한 앞으로 이런 이 통학로의 안전성을 높여나가는 그런 거를 한번 경기도에서 활성화되기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안전한 통학길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권 의원부터.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소속된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에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어요. 개정의 주요 내용이 그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게 돼 있고요. 특히 학교 내에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분명하게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이 인근 학교 도로에 밖에 있는 학교 밖에 있는 주차 위반된 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서나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학교 밖이라고 보면 대부분 이제 학교장이 관여하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 해서 좀 선제적으로 학교에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진아 의원님. 네. 그 경기도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교통안전의식 개선 관련해서는 통학로 안전우산 캠페인이랑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도민 참여를 통한 통학로 안전 확보, 교통안전 지킴이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경기도 의원들만 사실 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민들이 모두 다 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사례로 제가 지금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안산 1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통학로, 여기가 구도심이거든요. 그래서 통학로를 포함한 주변 그 주차 되어 있는 그런 주택가에도 이중 주차되어 있는 데는 노란 풍선을 이제 백미러에 걸어두고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안내문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돼서 주민들이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에는 먼저 나와서 그 차량을 빼줬다가 통학 시간 끝나면 다시 주차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이게 사실 누구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내용 예시를 좀 드렸습니다. 네, 경기도민이 다른 도에 비해서 굉장히 인구가 많죠. 네, 그렇죠. 1,300 의원님 몇 명이죠? 지금 1,370만이고 그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까지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거의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은 1,500을 육박할 것 같은 그렇게 그런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 교통에 대해서 각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나오면서 우리가 712억을 또 배정을 해서 네. 또 이제 어린이 교통 안전 시설에 대해서 확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712억이 많은 것 같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인구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이 시설에 따라서 경찰서장이 의무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이 의무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 712억 원으로 그 마중물이 돼서 같이 예산을 배정한다면 또 그렇게 또 결코 작은 또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교통에 대한 거는 경찰이 다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광역뿐만이 아니라 기초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어린이 안전하고 보행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일 때가 됐다. 지금까지는 조금 기울여 왔는데 이제 많이 기울여야 될 때가 됐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뭐 라스트 마일이라 그래서 개인형 이동 장치나 아니면 공유 킥보드 이런 것들이 또 어린이들의 또 안전을 위협할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새로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많이 좀 살펴보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짜내서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우성 의원님 말씀도 좀 듣죠. 일단 뭐 경기도의 노력들은 다 들으셔서 알 건데 일단 뭐 교통 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시설 투자를 하고 안전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방해 세력들. 불법 주정차. 계속 오늘 거론이 되네요. 불법 주정차. 이거는 이제 뭐 저희 경기도원들이 뭐 이제 국회에 뭐 촉구를 할 수 있겠죠. 제발 좀 바꿔라 강력하게. 그럼 좀 내연 확장도 좀 필요해 보이는 단계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방송을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요 얘기는 희망적으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맥켄지에서 이 안전사고, 교통사고의 예방 효과 분석을 했는데 교육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 지식을 내가 생활화만 해주면은 사고는 88%까지 줄일 수 있다. 그 정도로 안전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3가지 습관도 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가 사고 나면 어쩌나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면은 걱정한 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노력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정말로 사고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운전하실 때는 안전운전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안전교육만큼 좋은 보약이 없으니까 그런 보약을 꾸준히 좀 복용을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손주를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운전자분들이 정말 그 보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내 가족, 내 손녀고 내 남편이고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운전하는데 그 보행자를 좀 배려하는 부분을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행하는 그 보행자 입장에서는 항상 나를 운전자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를 감지하시고 한 번 더 주변을 살펴보고 건널 수 있는 그런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안전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희망적인 당부의 말씀. 난 이 얘기 꼭 좀 해야 되겠다. 있으신가요?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경기도 조례에도 보면은 안전교육에 대한 게 이제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그렇게 좀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심도인도 얘기를 하고 운전자 얘기 많이 했는데요. 향후에 이제 운전자가 되실 분들. 그렇지. 이게 이제 민식이법의 중요성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험
운전면허 시험 봐야 면허 시험 볼 되잖아요. 때요. 네. 그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강력하게 좀 삽입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대학 수능 시험에도 좀 나와요. 그런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네, 네. 자, 우리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좀 든든합니다. 든든하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란 그런 희망도 생기는데 말씀해주신 오늘 분들 위해서 또 시청자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좀 희망의 박수. 네. 한 해 동안 어린이 사망이 뭐 거의 6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인데 정말 제로가 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속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속도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는 어린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의 그 특성, 조급성, 모방성, 단순성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